안녕하세요. 아는 만큼 먹는다. 아먹TV입니다. 최근 사골이 해외에서 본 브로스라는 이름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사골은 주로 소의 다리뼈를 의미합니다. 이 뼈를 오랜 시간 동안 끓여 만든 육수가 바로 사골 육수입니다. 사골은 다양한 영양소가 풍부하게 포함되어 있어 건강 보양식을 위한 육수로 많이 사용됩니다. 전통적으로 피로회복과 체력 보충을 위해 즐겨 먹는 곰탕이 사골과 소의 양지머리고기 등을 오랜 시간 끓여 만든 국물 요리입니다. 과거에는 추운 겨울철에 보양식으로만 여겨졌던 사골이 요즘은 다양한 건강 효능으로 인해 세계적인 재조명을 받고 있습니다. 다이어트와 체중관리, 소화 개선, 면역력 증진 등 여러 건강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탁월한 효과를 보이고 있어 웰빙 식품으로 떠오르고 있는 사골. 오늘은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사골이 우리 몸에 얼마나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 제가 너무 좋아요. 먼저 사골의 영양 성분과 효능에 대해 차근차근 알아보겠습니다. 사골 육수에는 정말 다양한 영양소가 풍부하게 포함되어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칼슘, 콜라겐, 글루코사민, 단백질, 젤라틴, 미네랄 등은 사골 육수의 가장 중요한 성분들로 각각 신체에 다양한 효능을 발휘합니다. 먼저 가장 많이 함유하고 있는 영양소인 칼슘부터 살펴보자면 칼슘은 사골 육수의 대표적인 성분으로 뼈와 치아의 건강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사골을 오랜 시간 동안 끓이면 뼈에서 칼슘이 우러나는데 이는 골밀도를 높여 뼈를 튼튼하게 하고 골다공증을 예방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특히 노인이나 성장기 어린이, 골절 환자에게 굉장히 좋습니다. 어르신들이 누구 뼈 부러졌다고 하면 괜히 사골부터 구워 먹이신 게 아닙니다. 생활의 지혜였던 겁니다. 또한 칼슘은 근육 기능과 신경 전달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며 근육 경련을 예방하는 데 기여합니다. 그리고 심장 기능에도 영향을 미쳐 심혈관 건강도 돕습니다. 다음으로 알아볼 사골에 포함된 영양소는 콜라겐입니다. 사골 육수에는 콜라겐 또한 풍부한데요. 콜라겐은 피부 관절, 뼈, 근육, 혈관 등의 결합 조직을 구성하는 주요 단백질로 사골 육수를 통해 체내 콜라겐을 보충할 수 있습니다. 콜라겐을 충분히 섭취하면 피부의 탄력을 유지하고 주름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피부의 노화 방지에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관절 건강을 돕고 관절의 윤활 작용을 통해 통증과 염증을 완화시킵니다. 이는 특히 관절염이나 퇴행성 관절 질환을 예방하고 관리하는 데 매우 좋습니다. 또한 근육 회복에 중요한 역할을 하며 운동 후 회복을 빠르게 돕습니다. 다음으로 글루코사민은 사골 육수에서 자연스럽게 추출되는 성분으로 콜라겐처럼 관절의 연골을 보호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관절의 연골을 보호하고 염증을 감소시켜 관절 통증을 완화합니다. 연골 재생을 촉진하여 장기적으로 관절 건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운동선수나 노년층에서 관절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데 꼭 필요한 영양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사골 육수에는 고품질의 단백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단백질은 몸의 세포 재생과 면역력 강화에 필수적인 역할을 합니다. 또한 사골 육수에 포함된 단백질은 아미노산이 풍부한 고품질 단백질로 근육 회복을 촉진하고 운동 후 피로 회복에 매우 효과적입니다. 그리고 면역력 강화에도 도움을 주고 면역 체계를 지원하여 감염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또 세포 재생과 조직 복구에 중요한 역할을 하며 부상 후 빠른 회복을 돕습니다. 그리고 사골에서 우러나오는 젤라틴은 소화 건강에 매우 중요한 성분입니다. 젤라틴은 장 점막을 강화하고 소화기 건강을 개선하며 장 염증을 완화하는 데 유용합니다. 또한 피부에 있는 콜라겐과 결합하여 피부의 윤기와 탄력을 증가시키고 피부 재생을 촉진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여기에 더해 관절 건강에도 도움을 주어 관절을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사골 육수에는 마그네슘, 칼륨, 철분 등의 중요한 미네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미네랄은 전해질 균형을 맞추어 근육 경련을 예방하고 피로 회복을 돕습니다. 디톡스 효과로 체내 독소를 배출하고 신장 건강을 지원합니다. 특히 마그네슘은 근육 이완과 수면질 개선에 도움을 주며 칼륨은 혈압 조절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여기까지 내용을 정리하자면 사골 육수는 단순히 맛있는 보양식이 아닙니다. 그 안에 들어있는 다양한 영양 성분들은 피부 건강, 관절 통증 완화, 면역력 강화, 소화 건강 개선, 체력 증진, 피로 회복, 뼈 건강 유지 등 우리 몸의 여러 방면에서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사골 육수는 그 자체로 건강을 지원하는 슈퍼푸드로 특별한 보양식 이상의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바른 방법으로 적당량을 꾸준히 섭취하시면 일상적인 건강 유지뿐만 아니라 피부와 관절,
뼈 건강에 이르는 전반적인 웰빙을 돕는 중요한 역할을 해줍니다. 자, 그럼 올바른 방법으로 적당량을 먹는 방법을 아셔야겠죠? 지금부터 사골 육수의 올바른 섭취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사골 육수는 영양가가 풍부하지만 적당한 양을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진하고 기름진 국물이다 보니 너무 자주 섭취하면 칼로리가 과도하게 증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끓이거나 직접 드실 때는 국물 위에 떠오르는 기름을 걷어내시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보다 깔끔하고 건강하게 섭취할 수 있습니다. 기름을 제거하면 칼로리를 낮출 수 있고 지방 섭취를 줄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너무 뜨거울 때 먹지 마시고 적당히 따뜻한 상태에서 섭취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차갑게 섭취해도 괜찮지만 온도가 지나치게 낮으면 영양 성분의 흡수율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이어트에 활용하셔도 괜찮은데요. 앞서 말씀드렸던 기름만 잘 걷어내시면 사골 육수는 저칼로리 식단에 적합합니다. 적은 식사량으로 인해 부족한 영양소를 채울 수 있고 잦은 공복으로 인해 불편한 속을 편하게 해주고 포만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꼭 주의하실 점들이 있는데요. 사골 육수는 여러가지 건강 효능을 제공하지만 섭취나 조리 시 몇 가지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먼저 사골 육수에는 퓨린이 다량 함유되어 있습니다. 퓨린은 세포 활동에 필수적인 물질이지만 통풍이 있는 사람에게는 부적합할 수 있습니다. 퓨린은 체내에서 요산으로 변환되어 관절에 축적될 수 있기 때문에 통풍 환자에게는 피해야 할 식품입니다. 그리고 칼로리가 높다는 점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사골 육수에서 눈에 보이는 기름을 걷어내더라도 육수 안에 녹아있는 지방은 여전히 존재할 수 있습니다. 사골을 오랜 시간 동안 끓이면 뼈와 결합 조직에서 지방이 녹아 육수에 섞입니다. 이 지방은 주로 콜레스테롤과 오메가3 지방산 같은 유익한 성분을 포함하고 있지만 어쨌든 지방이기 때문에 과다 섭취하면 체중 증가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신장 질환이 있는 사람은 사골 육수를 섭취하실 때 주의가 필요합니다. 사골을 오랜 시간 동안 끓이면 뼈에서 나오는 미네랄과 영양소가 육수에 녹아들게 되는데 그 속에는 칼슘, 인, 그리고 나트륨이 포함됩니다. 지나치게 많은 염분이나 인은 신장에 부담을 주어 신장 기능 저하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위장이 민감한 사람에게도 사골 육수가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사골 육수는 고지방, 고농축 단백질이 포함된 음식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런 고지방, 고농축 단백질은 위장에 과도한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이처럼 신장이나 위장이 안 좋으신 분들은 섭취량을 제한하시거나 전문가와 상담을 하신 후 섭취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사골을 너무 오래 끓이시면 좋지 않습니다. 지나치게 오래 끓이면 뼈 속에 중금속이 국물로 나올 가능성이 있으므로 일반적으로 2시간에서 4시간 내외로 끓이는 것이 안전합니다. 6에서 8시간을 끓이면 더 많은 영양 성분을 추출할 수 있다는 이야기도 있으니 참고하시고요. 무엇보다 과도하게 오래 끓이면 중금속의 위험과 영양소도 파괴될 수 있다는 점은 명심하세요. 뜨끈한 국물이 땡기는 계절이 되었네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친숙한 음식이자 재료인 사골에 대한 정보를 준비해봤습니다. 사골은 단순한 국물 요리를 넘어 건강과 웰니스의 중요한 동반자로 자리 잡고 있는데요. 올바른 방법으로 섭취하면 몸에 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다만 자신의 몸 상태에 맞게 드시는 것이 중요한데요. 항상 과유불급을 잊지 마시고 적절히 드시기 바랍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아먹TV는 여러분의 건강생활에 유익한 정보와 건강한 먹거리들에 대해 알려드리는 채널인데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다음 시간에도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다들 건강하세요.